안녕하세요, 나니예요.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여드름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영상이 완전 이렇게 초반에 찍은 거여서 지금 보면은 좀 허접하기도 하고 또 새로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어보려고 해요. 여드름은 아무래도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부과에 찾아와서 여드름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근데 여드름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여드름 있어? 그러면 여드름 관리 요렇게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저에게 댓글이나 DM으로 여드름이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요렇게만 물어보시면은 저는 아무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생긴 여드름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드름이 생긴 원인은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내 여드름이 왜 생겼나 이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다 망해요. 이 원인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의 원인에 따라 어떤 케어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드름은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났었고 또 제가 10년 넘게 굉장히 다양한 여드름 케어들을 해보다 보니까 요거는 진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요 여드름 케어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꼭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예뻐지러 가보시죠. 레고! 나니 일단은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달라져요. 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너무 많은데 제가 가장 일반적인 원인 3가지를 추려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경우에 속해서 여드름이 생긴 건지 쭉 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자극과 열. 이거는 제가 여드름 얘기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드름은 자극을 받거나 열을 받게 되면 생겨요. 예를 몇 개 들어보자면 날씨.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내 피부를 때린다든지 여름엔 너무 더워가지고 내 피부가 열이 들어간다든지 자극받고 열 받겠죠? 여드름 생겨. 그리고 화장품. 막 내 피부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데 막 영양 넣어주고 싶다고 고영양 크림 막 듬뿍듬뿍 발라. 난리 자극되겠죠? 막 얼굴에 뭐 올라와. 또 요즘같이 추울 때는 그런 거 있잖아. 목폴라 입으면 이 턱 라인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죠? 자극돼. 턱에 여드름 나. 또 그 뭐 있지? 앞머리. 우리 피부에 기름을 만들어주는 피지선이 요 머리카락이나 털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피지 나오는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있으니까 요 이마 자극돼서 당연히 여드름 나고. 그리고 저 피날레로 마스크는 진짜 노답이지. 답답하지. 계속 마찰 생겨서 자극되지. 막혀있으니까 여드름균 살기 좋지. 열나지. 습하지. 막 피부에 안 좋은 화학성분 덩어리지. 그래서 요즘 우리 피부가 요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거든. 지금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내 실생활에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행동이 나한테 자극을 주고 열을 가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 여드름이 생기면 이유가 있어. 일단은 자극이나 열이 가는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건 진짜 답이 없어. 화장품 며칠 쓰니까 뾰루지 나거나 붉어져요? 안 써야 해요. 명현현상? 그런 거 없어요. 또 앞머리 없애는 거 가장 좋긴 한데 없애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요 집에서라도 이렇게 맞박을 무조건 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름에 우리 얼굴에 열 엄청 받고 들어오면은 냉장고에 팩 차갑게 해놔가지고 빠르게 진정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 마스크. 근데 이 마스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쓰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멸균 마스크를 쓰거나 마스크 안에 면이 우리 피부에 닿지 않도록 그 필터가 있어요. 가드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넣어서 끼고 다녀요. 확실히 그 마스크를 신경 쓴 날이랑 무턱대고 그냥 막 쓴 날이랑 피부의 상태가 다르더라고. 제가 요즘 트러블이 자꾸 나기 시작하길래 어떤 게 원인일까 하고 마스크를 그렇게 한번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딱 걸리더라고. 이렇게 내 피부에 맞는 여드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의심되는 것들은 하나씩 다 피해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건조함 그리고 약한 피부 장벽 때문이에요. 이 2개는 엄연히 말하면 좀 다른 거긴 한데 비슷한 맥락이어서 한번 묶어봤어요. 우리가 여드름은 피부에 기름이 많아서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피부가 건조하고
서석할 때도 여드름이 나요. 저는 오히려 이 여드름이 훨씬 더 위험한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드름을 만드는 재료인 기름, 피지가 우리가 막 여드름을 만드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우리 피부 속에 수분이 없거나 우리 피부의 장벽이 무너져버려? 그러면 피부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피지한테 SOS 신호를 보내요. 큰일 났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면 막 피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피지 보호막을 쫙 만들어. 그러면은 속은 건조하고 겉은 번들번들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부지 피부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드름을 만나는 거야. 일단 건조함으로 생긴 여드름에는 막 화하고 빡센 이 여드름 라인의 화장품 있잖아요. 잘 모르고 막 여드름 난다고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 화장품은 기름이 많지 않은 가벼운 수분 라인의 제품을 사용을 하셔서 지금 SOS 신호가 아니라고 우리 피부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수분 부족해서 위험한 거 아니야. 수분 내가 다 채웠어. 요렇게. 그리고 피부 장벽이 원인이 되어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는 우리 피부 재생에 효과적인 성분인 세라마이드, 병풀 추출물, 뭐 땡GF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땡GF 요거는 세포 재생 인자라고 해서 빠르게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거 적힌 화장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각질이 너무 정체되거나 피지가 과다한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여드름 피부. 이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각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각질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으면은 피지가 나와야 되는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드름균이랑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붉은 산처럼 올라온 여드름이 완성이 되는 거지. 또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피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폭발을 하다 보니까 그 구멍을 넘쳐 흘러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지. 이러한 피부가 꾸준하게 각질 정리를 해줘야 되는 피부예요. 조금 더 공격적인 강한 각질 정리가 필요하고 이런 피부가 화장품은 여드름 라인 제품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피부과에 가서 약품을 바르는 여드름 관리나 레이저를 사용한 시술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호르몬이 불균형적이라든지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등등이 있어요. 나니.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여드름의 원인과 그 원인에 맞는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드름이 이미 나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 세 가지 케어 방법에는 정확하고 꼼꼼한 여드름 압출이 꼭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과에 가셔서 압출을 받는 게 좋겠지만 피부과를 못 가시는 경우도 있거나 집에서 내가 셀프 압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거를 짜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짜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몰라. 혹은 꼭 내가 만지면은 여드름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편에는 짜야 되는 여드름, 안 짜야 되는 여드름, 여드름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여드름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계속 피부 건조하고 각질 뜨거나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필수 시청 영상이에요. 왜 그리 내가 여드름이 나고 각질이 뜨는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댓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피부에 대한 위험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질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계속 피부 건조하고 각질 뜨거나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필수 시청 영상이에요. 왜 그리 내가 여드름이 나고 각질이 뜨는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서 내 피부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랑 같이 오늘도 예뻐지러 가보실까요? 레고! 나니.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화장을 해도 다 뜨고 건조하거나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100% 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 각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두 번째, 각질이 너무 안 떨어지거나. 뭐 허무한 결론이라면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 있고 뭐 히알루론산 있고 이것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단연 1위로 뽑는 것은 각질, 피부 장벽이에요.
제가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저의 유튜브 초창기 친구인 요 스케치북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사진 자료를 띄울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 내 눈앞에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맛이 안 나더라고.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여기 보이는 선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각질 안 들뜨고 여드름 안 생기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피부. 이놈의 피부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각질이 안 떨어지고 이 위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칙칙해 보이고 여드름 생기고, 또 이놈의 피부가 반대로 미쳐가지고 각질을 너무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각질이 없어. 이러면은 각질 다 들뜨고 붉어지고 여드름 생기고, 이 얘네가 이리 난리를 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해요. 우리 요 각질이 맨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온 다음 이 피부 끝에서 요거를 떨어뜨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단백 분해 효소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그냥 효소예요, 효소. 요 각질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그래서 단백 분해 효소.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각질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촘촘히 붙어 있는데 이렇게 양 옆에 있는 각질이랑 다 같이 손을 잡고 있어요. 얘네가 손을 잘 잡고 있으면은 짱짱하게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니까 피부 안에 있는 수분도 안 나가고 피부 바깥에 있는 노폐물이나 먼지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얘네가 절대 안 떨어지고 계속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각질 인간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단백 분해 효소가 이 잡고 있는 손을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야. 손을 놓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손을 놓은 각질들이 힘할데기 없이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답이 나왔어. 첫 번째, 각질이 너무 안 떨어지는 피부. 이런 피부가 두껍고 칙칙하고 또 건조하지 않은 전형적인 여드름 피부. 이 단백 분해 효소가 너무 일을 안 해. 각질이 계속 쌓여. 이 단백질 효소가 너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각질이 계속 위로 그냥 쌓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털 나오는 구멍이 있을 때 이 문이 막혀버려가지고 기름이 밖으로 못 나와. 여드름 생겨.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각질 정리해줘야 돼요. 얘네 손 잡고 있는 거를 다 녹여서 날려버려. 뭐 병원 가서 필링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홈케어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각질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요 밑까지 내려오게 만들면 돼. 근데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 두 번째, 각질이 너무 떨어지는 피부. 이 단백 분해 요소가 더 이상하게 미쳐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 내가 막 화장이 들떠, 여드름이 생겨.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각질이 들뜨네? 제거해야지. 여드름 나면은 필링제 써야 된대. 오마이갓, 완전 착각.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이거 복구도 어려워. 지금 내 피부의 각질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각질을 더 떼어내. 얘네 다 막 없애버려. 그러면 내 피부는 각질 더 들떠, 더 여드름 생겨. 거기에 피부 연약해지고 민감해지기까지 해. 난리나. 이게 두 가지가 증상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지금 여드름이 나거나 각질이 들뜨는 게 내 피부 상태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건조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느꼈을 때 나는 평소에 건조함 잘 몰라. 근데 기름지고 여드름 나. 그러면 나는 여쯤 있는 거고, 평소에 나 건조한데 각질도 들뜨고 여드름도 나.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일단 각질 제거 스탑. 이 없어서 난리 난 각질을 더 없애면 안 돼요.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 텀을 두고 진짜 순한 걸로 가끔. 자, 이런 피부에 제일 중요한 거, 클렌징 약산성 세안제로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각질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손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클렌징은 무조건 약산성 클렌저 사용. 우리가 이 약산성 하는 이유가 우리 피부가 제일 바깥에서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약산성의 보호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면은 피부가 알칼리로 바뀌어. 근데 이 알칼리성 피부가 됐을 때가 이 단백 분해 효소가 미쳐가지고 이 각질들끼리 잡고 있는 손을 계속 녹여버리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절대 알칼리로 변하면 안 돼요.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집에 그 진드기 먼지 있잖아요. 그거랑 그 피부를 감염시키는 균 중에 포도상구균이라는 균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도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분해 효소를 그렇게 분비한다. 요런 이 균이나 진드기 먼지 요런 것 때문에 질이 들뜨거나 두꺼워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간단해요. 막을 수 있어요. 내 피부가 약산
약산성을 지키고 있으면 이 단단한 방패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약산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각질들 다시 손 만들어주는 거. 수분 공급, 보습, 재생 위주의 피부 관리를 해주시고 이런 화장품을 발라줘야 돼요. 이런 분들이 여드름 관리받아 난리나. 이 각질 케어라는 것의 의미가 비정상적인 각질을 제거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각질이 멀쩡하면은 안 해도 돼. 일부러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각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인지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아셨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피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여기다 적어놔야지. 근데 그냥 노란 고름이라고 다 짜면은 안 돼요. 얘네 압출 난이도 최상. 피부관리사들 중에서도 요거 잘 못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짜도 되는 여드름이랑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을 구분해서 각각 3가지씩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셀프로 여드름 짜거나 피부과 가서 여드름 짜거나 한 다음에 여드름 더 커지거나 고름 생기거나 한 적 있으시죠? 압출해본 사람 중에는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없을걸. 그렇게 돼버리면은 빨리 사라질 여드름도 금방 안 사라져요. 오늘은 이런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는지, 또 초보자용 짜기 쉬운 여드름부터 숙련자용으로 할 수 있는 어려운 여드름까지 각각 난이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내 피부를 보면서 나한테 있는 여드름은 어떤 여드름인지, 짜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랑 같이 여드름 부시러 가보시죠. 레고! 나니. 짜도 되는 여드름 첫 번째, 블랙헤드. 블랙헤드는 뭐 참고 사진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너무 다 알고 있잖아요. 실은 이 블랙헤드는 여드름 중에서는 가장 안 위험한 여드름에 속해요. 난이도는 하. 그냥 손으로 누르면은 막 나와. 그냥 막 지렁이 같이 나와. 우리 피부에 기름인 피지가 피부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은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까맣게 돼버려요. 이게 막 거뭇거뭇하고 하니까 미용상으로는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좀 막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피지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기를 마셨다는 거는 모공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피부 속에서 막 정체되어 있지 않고 얘네가 막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지. 무엇이 됐든 속에 막혀가지고 정체되어 버리면은 얘네가 탈이 나요. 그래, 그나마 뭐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얘는 왜 짜야 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상으로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 모공이 넓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넓어진 모공을 줄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야. 이 피지들이 계속해서 모공을 뚫고 나오려고 뿜뿜하면서 비집고 나가야 하니까 문을 계속 넓혀버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모공에 대한 문의가 꽤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공 영상을 안 찍은 게, 이 모공이 지금에서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꽤 있는데, 이미 넓어지거나 늘어진 모공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드리지 못할 거면은 아예 찍지를 말자 싶어서 지금까지 언급을 안 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얘네를 짜야 돼. 그냥 짜느냐? Nope. 내가 여드름 얘기를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여드름의 약점은 뭐다? 자극과 열. 그냥 막 무턱대고 누르는 거, 요거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얘네 막 화가 나가지고 더 뿜뿜 분출해. 이럴 때는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서 온스포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피지들이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약하게 짜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피지 연화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저도 블랙헤드 제거할 때 쓰는 방법이고, 피부과에서도 이 방법으로 블랙헤드를 제거를 해요. 이 피지 연화제를 사용한 블랙헤드 제거 방법은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노란 고름. 짜는 난이도 중하. 요 여드름 나면은 노란 고름 나는 거 꽤 보실 거예요. 근데 그냥 노란 고름이라고 다 짜면은 안 돼요. 산처럼 부어있지 않거나 아프지 않은 고름들만 짜야 돼요.
여기서 진짜 핵심 포인트는 아프지 않은 고름만 짜야 돼요. 우리 피부에 요 아픈 여드름이 나는 모든 원인은 여드름균 때문이에요. 균. 우리 눈에 노란 고름이 보이는 거는 여드름균의 시체예요. 시체. 우리 피부랑 막 싸워가지고 여드름균이 진 거지. 그러면 이 시체를 걷어내가지고 깔끔하게 끝내주면 되는데 혹시 시체 밑에 부어있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있다면 아직 싸움이 다 안 끝난 거야. 그거 짜면 안 돼. 이런 거는 어떻게 처치하는지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짜도 되는 여드름 세 번째, 화이트헤드. 요거 난이도 중. 요거는 이 바늘로 찔러가지고 구멍을 만든 다음에 짜내야 되는데 이거 방법을 제대로 안 하면은 막 더 생길 수도 있거든. 요 화이트헤드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헤드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까맣게 변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는 반대로 구멍이 막혀 있는 피지 덩어리. 근데 블랙헤드는 비교적 안 위험한데 얘네는 좀 위험할 수 있어. 얘네가 나중에 붉고 아픈 여드름을 만들어내거든. 왜냐하면은 아까 위에 여드름균 이야기했잖아요. 걔네의 이 먹이, 식량이 요런 피지거든.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뭉치는 피지들. 솔직히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얘네가 블랙헤드보다 훨씬 낫긴 해요. 근데 위험하기는 훨씬 위험한 거지. 여드름균이 얘네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얘네 구멍 뚫어가지고 빼내줘야 돼요. 요거를 멸균된 바늘을 사용해서 압출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압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압출하는 방법은 여기 영상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요거 참고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짜면 안 되는 여드름. 실은 얘네가 진짜 다루기 힘든 애들이지. 첫 번째, 붉고 아프고 산처럼 부어오른 여드름. 얘네 압출 난이도 최상. 피부관리사들 중에서도 요거 잘 못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병원 가서 염증 주사 맞으세요. 가급적이면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다.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고름이 차든 아프든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 시간 될 때 병원을 가세요. 제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은 세균에 의한 큰 감염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감기 걸리면은 뭐지? 목이 붓거나 막 콧물 나거나 열 나거나 막 재채기 하거나 이러잖아요. 막 요런 감기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이렇게 지켜주는 병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역력. 이 면역력이랑 세균 바이러스랑 싸우느라 막 내가 기침하고 막 콧물 나고 난리 나는 거야. 여드름균 똑같아요. 내 피부 면역력이랑 여드름균이랑 싸우느라 붓고 아프고 난리 나. 여기서 이제 이 염증 주사의 역할이 이 피부 속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러면 우리 피부 속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그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주사 맞으면은 부어오르고 아팠던 게 빨리 가라앉는 거예요. 주사 안 맞아도 언젠간 전쟁은 끝나요. 근데도 제가 염증 주사를 권하는 이유는 그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피부의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마치 막 불났을 때 순식간에 옆에까지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막 여기 있는 염증이 옆에 있는 피부까지 염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피부에 좋은 병사들도 죽잖아요. 그 자리가 여드름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흉터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생긴 흉터는 피부세포가 죽어가지고 패여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복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사 맞아서 빠르게 염증 진정시키기. 짜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요철. 이 요철이라는 게 여드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요철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오목하고 볼록한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그 오돌도돌한 좁쌀 여드름 같은 건데 진짜 조그만 거지. 대부분 요 눈 밑에 많이 발생해요. 얘네도 모공에서 피지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거나 뭐 각질이나 노폐물 뭐 요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돌도돌해지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실제로 짜서 나오지도 않고 짜서도 안 돼. 억지로 쥐어 짜려고 하면은 나오지도 않고 흉만 생겨. 요런 애들한테는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해주고 수분 공급을 해줘서 약간 그 이렇게 토닥토닥 한다는 느낌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예요. 절대 이게 막 한 번에 드라마틱해지고 이러진 않아요. 꾸준히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자, 짜면 안 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뭐 사마귀, 한관종, 뭐 쥐저, 피지성 과립증. 등등등. 저 여드름이랑 저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다. 얘네 짜면 안 나와. 근데 안 나오면 그만이긴 한데 더 큰 문제는 번진다? 요런 애들은 각자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본인이 아직 안 밝혀진 애들도 있어. 뭐 한관종은 땀샘의 비정상적인 증식, 뭐 피지성 과립증은 피지성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저거저쩌고. 요런 게 있는데 안물안궁일 것 같아. 제가 예시의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개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건들지 마시고 바로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레이저로 지져서 태워버리면 돼요. 가격도 싸고 대부분 한 방에 없어져. 아 근데 한관종이나 피지성 과립증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기립종이라고 하는 하얀 공처럼 볼록 튀어나온 아이가 있거든요. 얘가 화이트헤드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얘는 되게 하얀 공이 부각되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 각질이 뭉쳐가지고 하얗게 공처럼 생긴 건데 요거는 레이저 안 해도 짤 수 있어요. 그 대신 좀 나는 잘 짤 수 있다 요런 분들만. 근데 잘 못 짜면은 막 피만 철철철 나고 다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잘 짤 자신 없는 사람은 사마귀나 쥐저처럼 그 레이저를 지져가지고 빼내는 게 나아. 나니. 자, 오늘은 짜도 되는 여드름 그리고 안 되는 여드름 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피부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대요. 난 뭐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짜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가 온 김에 피부과 10년차 실장이 압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은 유튜브 초창기 때 여드름 짜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거의 처음 찍다 보니까 초점 다 안 맞고 이래가지고 댓글로 사람들이 다시 찍어달라고 엄청 뭐라고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모델이 생겨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다가 많이 이야기해뒀으니까 요거를 먼저 일단 보고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여드름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 영상을 보고 다 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드름 압출을 하는 것은 일단은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고름이 어느 정도 위에 올라와 있거나 화이트헤드 혹은 블랙헤드 요 정도의 여드름들만 압출이 가능하고 만약에 안에 염증이 아직 있고 통증이 있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염증 주사 맞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준비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솜, 코메도, 압출기, 알코올, 멸균 바늘, 면봉 그리고 내 깨끗한 손. 요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약국에 가서 그냥 큰 알코올 산 다음에 다이소에 이렇게 1,000원짜리 스프레이 팔아요. 요거 사서 이렇게 알코올 소분해서 쓰시면 되고 바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가져온 거고 만약에 약국에서 이런 멸균 바늘을 사신다면은 소화 안 될 때 손가락 이렇게 찌르는 바늘 있거든요. 그거 사시면 돼요. 면봉은 그냥 갖고 있는 거. 네, 친구 피부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짤 것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마스크 때문에 턱 쪽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저기 이렇게 울긋불긋한 붉은 여드름이 많은데 일단은 친구가 통증이 있는 거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하얗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화이트헤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짜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아이는 조금 붉기는 한데 친구가 통증은 없대요. 안에 노란색 고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짜볼게요. 일단은 알코올 묻힌 솜으로 한번 쓱 닦아주고요. 보시면은 바늘이 이렇게 사선 방향이에요. 바늘의 긴 쪽이 피부 쪽에 닿을 수 있도록 방향을 해주시고 털이 만약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면은 털의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줄 거예요. 자, 꾹 눌러주고 요거는 면봉으로 짜볼게요. 면봉으로 짤 때는 사선으로 눌러줄 건데 그냥 옆으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마치 계란찜을 스푼으로 퍼내듯이 요렇게 퍼올려준다는 식으로 힘을 줘야 돼요. 사선으로 힘을 줄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짤 수 있는 팁이 뭐냐면은 엄지랑 검지가 면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중지랑 약지를 사용해서 피부를 펴준 다음에 퍼낼 거예요. 해볼게요. 쭉 참으세요. 오.
자,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고름은 없는데 하얗게 정말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고 위에 까만색 점 보이시나요? 요게 이 위에는 구멍이 열려 있는 거고 안에는 하얀색 피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붉어지거나 고름이 생긴 게 없죠. 아직 여드름균이 얘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이런 피지를 빨리 빼줘야 돼요. 한번 빼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늘의 긴 부분이 피부에 닿는 방향을 향해서 한 다음에 털이 난 방향을 본 반대로 바늘을 콕 찔러줍니다. 요거는 코메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짜볼게요. 코메도 안에 검은색 점을 넣어 놓은 다음에 그대로 수직으로 눌러주세요. 쑥 피지가 나왔어요. 옆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쓱싹쓱싹 피부를 늘린 다음에 콕 다시 한번 수직으로 쭉. 자, 이제 턱 쪽으로 가볼게요. 자, 턱 쪽을 짤 건데 요거는 솔직히 지금 보면은 통증도 없고 붉은 것도 없고 위에 딱딱한 고름이 이미 차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솔직히 툭 쳐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고름이 딱딱해져서 다 밖으로 나온 상태예요. 요런 건 이렇게 고름만 대충 떨궈내주면 돼요. 재차 확인. 네, 없네요. 자, 이제 왼쪽 얼굴. 자, 왼쪽 얼굴 요거 3개 짜볼게요. 똑같이 털이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화이트에 돼요. 하얗게 볼로 올라와 있는데 검은색 점이 없어요. 찔러볼게요. 수직으로 코메도, 뭐야, 피지가 있네. 여러분, 피지는 닦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수직으로 꾹. 어디 갔지? 여기다. 하이. 자, 두 번째 거. 이건 뭐 살짝 구멍 안 돼도 사라지겠다. 요거는 주위에 피부가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면봉으로 짜줄게요. 면봉으로 계란찜을 퍼내듯이 중지로 피부를 늘린 다음에 십자가 모양으로. 짜잔. 라스트. 자, 찌를게요. 라스트. 나 뭐 찔렀지? 너무 많아서 까먹었어. 어떻게 안 눌러. 이거다. 완성. 끝. 턱 살짝 들어봐. 여기 턱 밑에 하나 있어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턱이 나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 일단은 턱 살짝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고, 턱도 털이 대부분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찔러줄 거예요. 콕! 자, 턱은 면봉으로. 왜냐면은 턱에 코메도로 찌르면 좀 아파요. 중지로 늘려준 다음에 계란찜으로 퍼내듯이. 진짜 끝! 자, 이렇게 친구 압출을 마무리했고요. 압출 끝 잔해입니다. 압출 직후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압출 직후의 피부입니다. 자국 남고 찔끔찔끔 하얀 국물 같은 것도 나오고 울긋불긋하죠.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자국이 남아있는 거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왜냐면은 피부를 겁나게 눌렀고 겁나게 찔렀기 때문에 압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압출이 다 끝나신 다음에는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주시고 스팟 제품 있으시면은 여드름 짠 부위에 국소적으로 스팟 제품 바르시고 얼굴 전체적으로 기초 제품 원래 바르던 거 발라주셔도 돼요. 나니. 자, 그러면 압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아시죠? 저 결론 먼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드름 패치 이 손상된 부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예민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구멍이 너무 크게 나버리게 패치가 딱 하고 붙어있으면 오히려 피부 재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주셨던 여드름 패치 총정리 영상입니다.
제가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여드름 피부를 만져보고 또 압출을 해봤잖아요. 관리를 해드리면서 보니까 여드름이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은 이 여드름 패치를 똑똑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드름 패치가 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떨 때 쓰는지, 또 여드름 패치 주의사항은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피부과 10년차 실장은 이 여드름 패치를 어떻게 쓰고 환자들한테 설명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뻐지러 가보시죠. 레고! 나니. 자, 우리가 여드름 패치를 살 때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여드름이 생겼을 때 붙이는 거. 두 번째, 여드름 짜고 붙이는 거. 첫 번째 패치는 여드름 염증을 가라앉혀주거나 과도한 각질들을 제거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거는 여드름을 짰기 때문에 그 부위가 흉지지 않고 빨리 재생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 결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인 거. 저는 여드름 패치 안 씁니다. 여드름 환자분들한테도 추천드리지 않고 제 자신도 여드름이 났을 때 패치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패치를 써야 될 정도의 진짜 심각한 여드름은 극히 드물기도 하고, 이 화장품 특성상 염증 완화나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극소량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패치 쓰고 당연히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패치 타입보다 더 좋은 여드름 스파 제품이 너무 많아. 저는 그래가지고 패치를 굳이 써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드름 패치를 쓰는 경우는 딱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계속 안 만질 자신이 없을 때. 두 번째, 아직 진행 중인 여드름 위에 화장해야 될 때. 세 번째, 너무 큰 여드름을 짜가지고 피부에 빵꾸 났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경우는 여드름 개선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더럽거나 위험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용도로만 패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여드름 안 만져야 되는 거 알기는 아는데 계속 거울 보다 보니까 거기에 여드름 있는 거 알아가지고 뭐 가렵거나 아프거나 요래가지고 신경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두 번째, 여드름이 한창 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밖에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화장해야 돼. 그럴 때 색조 화장품이 묻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여드름 패치를 붙여요. 우리 색조 화장품 대부분이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기름 성분들이 여드름 위에서 모공을 막아버리면은 당연히 여드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여드름 압출 후 너무 큰 빵꾸가 났을 때. 우리 여드름에도 여드름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여드름을 일회성 여드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피부 안에서 염증이 너무 골마버려가지고 딱 그 여드름 부위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조직들까지 걔로 인해서 다 손상이 되게 돼요. 이 손상된 부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예민해져가지고 이렇게 압출을 했을 때 옆에 있는 피부들까지 다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멍이 너무 크게 나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압출 상처가 너무 크게 열려서 빨리 회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피부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테이프를 며칠 정도는 붙여주는 게 좋아요. 저도 환자분들 압출해주고 응괴성 여드름의 상처들은 테이프 붙이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자, 이제 여드름 패치가 뭔지, 어떨 때 쓰는지는 알았고, 이제 쓰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이 여드름 패치는 세안하고 바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기초 제품들은 유성 성분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바른 후에 여드름 패치를 붙여버리면은 패치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려요. 뭐 가벼운 토너 같은 거는 좀 붙을 수 있긴 한데, 토너 중에도 요즘은 그 보습력 강한 콧물 같은 토너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세안하고 바로 패치 붙인 다음 기초 제품 바르면 돼요. 자, 그리고 패치 붙이는 거 주의사항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패치든 잘 때는 떼고 주무세요. 우리 피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호흡을 하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부가 제일 재생을 잘하는 시간이 잘 때, 수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피부가 호흡을 하면서 재생을 해나가야 되는데 패치가 딱 하고 붙어 있으면 오히려 피부 재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패치 떼고 자기. 두 번째, 너무 오래 붙이고 있지 마세요. 나는 여드름 패치 좋던데? 하시는 분들 물론 써도 좋아요. 근데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이 테이프의 접착력으로 인한 테이프 알러지가 올라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랫동안 패치를 붙이고 있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나니. 자, 오늘은 여드름 패치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국자형은 여드름 짤 때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녕 여러분,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가져온 피부과 주제는 바로 10년차 피부관리사가 알려주는 여드름 압출 도구 비교 영상입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생긴 트러블 막 짜려고 하다가 여드름 흉터가 심하게 생기거나 오히려 여드름이 더 커졌다고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압출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드름을 짜는 도구마다 어떤 부위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여드름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다 각자 달라요. 이거 잘못 쓰면은 한 달이면 없어질 여드름 흉터가 막 진짜 6개월, 1년 이렇게 넘게 가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알려드리면 변호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궁금하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시죠. 레고! 나니. 압출 도구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먼저 코메도라고 불리는 요 아이들. 내가 좀 압출을 제대로 해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요 도구를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요 코메도가 보시면은 요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코메도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치 이렇게 국자처럼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먼저 이 고리형. 이 고리형 코메도는 마치 진짜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여가지고 이 고리 안에 내가 짜고 싶은 여드름을 안에 넣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안에 있는 여드름이 반대로 위로 솟아 올라오게 되는 원리예요. 이 고리형의 장점. 이 고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자보다 범위가 넓어가지고 되게 그 어중간한 크기의 좁쌀들도 쉽게 압출이 가능해요. 이 고리형은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그리고 진짜 작은 염증들 짤 때 사용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압출 도구예요. 피부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고리형의 단점.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이걸로 짜면은 조금 흉터가 남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모든 여드름들은 압출을 하고 나면은 흉이 지게 돼요. 막 그냥 이 평평한 살에다가 내가 이걸 막 눌러가지고 살을 찢었으니까. 이 고리형 코메도로 짰을 때가 좀 상대적으로 흉이 좀 남는 편이긴 해요. 특히나 피부가 좀 얇거나 여드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붉은 여드름이 많은 분들이 흉이 좀 더 잘 져요. 그래서 흉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여드름을 짤 때 딱 여드름만 빼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조절하는 게 진짜 좀 힘들어. 그래서 병원 갔을 때 꼭 압출 잘 하시는 분한테 받는 게 여드름 피부에는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이 고리형의 단점. 절대 붉게 산처럼 올라온 여드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염증 반응 때문에 이 살이 굉장히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연약한 애들이에요. 그 상태로 있는 힘껏 이 염증을 딱 눌러버리면은 진짜로 피부가 찢어져요. 우리가 바늘 내서 조금 구멍을 내서 요러는 게 아니라 진짜 피부가 찢어져요. 제가 여드름 압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막 응괴성 여드름, 막 여드름 되게 심각하신 분이 한 번 오셨는데 그분 피부를 뭣도 모르고 요걸로 그냥 푹 하고 찔렀다가 진짜 이 고리에 여기 고리가 진짜 이만큼이 다 피부 속으로 푹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진짜 얼굴이 뚫린 거지. 고객 얼굴에 막 피 철철 나고 나는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여러분들은 절대 본인 얼굴에 상처 내시지 마시길. 그리고 이 고리형 코메도는 뒤에 다르게 생긴 요렇게 생긴 아이가 뒤에 하나 또 붙어 있어요. 요거는 여기에 있는 거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잘 압출도 안 돼가지고 사용 안 하는 편. 이건 좀 비추천. 코메도로 압출하는데 추천하는 부위는 이마, 볼, 그리고 코 요런 데에 나는 피지들을 많이 짜는 데 사용을 하고 여드름 종류는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 등등 굉장히 짜잘짜잘한 애들 짤 때 이 코메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두 번째로 요거 국자형 코메도. 이거는 진짜 국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국자 안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어요. 여기 아까 이 고리형이랑 같은 원리로 이렇게 국자를 눌러가지고 여드름이 위로 푹 하고 나오는 원리예요. 얘 장점. 압출하려고 이렇게 누를 때 이 고리형에 비해서 얘가 면적이 넓고 둥글기 때문에 흉이 좀 덜 남아요. 요거는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손바닥에다가 요 국자형이랑 그리고 요거 고리형으로 한번 직접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국자형.
국자형은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나오나? 보이시나요? 요 정도, 여기 보이시죠? 자, 고리형, 여기.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쪽에 요게 지금 고리로 누른 거고 요게 국자로 누른 거예요. 제 힘은 거기서 거기니까 둘 다 세게 누른 건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도 단점이 있다는 거. 국자형의 단점. 이거 첫 번째 단점은 요거 이렇게 누르면서 짜다 보면은 이 국자 모양 안에 피지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빼주면서 해야 돼요. 고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툭툭 누르는데 만약에 생겼어. 그러면 이걸로 그냥 쏙 닦아주면 되는데 아이고. 얘는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쓱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요 니들 바늘을 사용해가지고 혹은 집에서는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뺄 수 있겠죠. 그걸로 여기 안에를 계속 이렇게 퍼내줘야 돼요. 피지가 쌓이니까. 은근히 번거롭다? 두 번째는 면적이 너무 작아. 여드름 크기는 사람마다 뭐 부위마다 굉장히 제각기 다양한데 요거는 너무 크기가 조그매가지고 여드름을 짜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면봉. 요거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압출 도구죠. 면봉의 가장 큰 강점은 흉터가 제일 안 남아요. 흉터가 가장 안 남는 순서를 고르자면은 요거 면봉,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거 국자, 그리고 고리. 요거는 요 코메도로 짜지 못하는 붉게 산처럼 올라온 염증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염증이 산처럼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털이 나 있는데 그 털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 바늘을 콕 찔러서 구멍을 열어준 다음 요 면봉을 위아래 그리고 양옆으로 마치 계란찜을 퍼내듯이 짜주면 돼요. 자세한 압출하는 방법은 요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봉의 단점. 이게 코메도에 비해서는 좀 짜는데 힘이 많이 들고 피지가 다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계란찜을 이렇게 퍼낸다고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피지가 생각보다 좀 깊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들인 힘에 비해서 피지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어. 면봉을 사용해서 압출하는데 추천하는 부위는 여기 턱 라인에 나시거나 아니면 여기 아예 턱 밑에 목 쪽에 나시는 분들 있죠. 여기 짤 때는 면봉으로 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여드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고 산처럼 올라온 염증을 짤 때 이 면봉을 사용해요. 자, 마지막 압출 도구. 손. 이 외국에서 만든 영상 보면은 손으로 짜는 거 보고 아 손으로 짜는 거 괜찮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고 멸균 장갑 끼고 해서 그러는 건지 손으로 짜는 거 진짜 핵비추. 간혹 거울 보다가 그냥 여드름 발견하면 바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진짜 여드름 완전 커지고 흉 왕만해질 수 있는 진짜 최고 빠른 지름길. 간혹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살살살 씻는데도 여드름이 터지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억지로 진짜 막 이렇게 손으로 짜는 거는 완전 핵비추. 가장 큰 이유는 2차 감염이에요. 내가 혹 때려갔다가 혹을 더 붙이고 올 수가 있어. 안 그래도 이 여드름 균 때문에 힘들어하는 염증이 이 손에 있는 균 때문에 다시 한번 감염돼가지고 더 큰 여드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제발 손대지 마세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 나는 진짜 너무 손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약국 가가지고 멸균 장갑 사가지고 그거 낀 다음에 이렇게 누르든지 어쩌든지 하세요. 근데 그거 사느니 차라리 면봉을 자, 오늘은 여드름 압출 도구의 장단점을 리뷰해드렸는데 압출 도구는 이게 좋아요, 이거 꼭 쓰세요 이런 게 없어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사용 부위나 여드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영상 자세히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압출 도구 고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드름 짤 때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막 내가 짜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면은 절대 억지로 짜지 마세요. 아직 여드름도 깔끔하게 빠질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막 진짜 억지로 힘줘서 짜려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은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힘주지 말고 똑똑하게 짜는 걸로. 그리고 다른 압출 도구 중에 괜찮은 거 있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하세요, 뷰티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 새해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유익한 피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 압출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 주제는 메일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실제로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 흉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압출 후의 상태라고 함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염증이 아예 없었던 좁쌀 여드름, 그러니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 압출한 뒤에. 두 번째, 염증이 다 사라진 후에 압출을 한 다음 상태. 일단 염증이 있는 상태면 병원에 가셔서 염증 주사를 맞거나 나는 지금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다 하시면은 압출하면 안 돼요. 더 커져요. 그러면 어떤 여드름이 염증성 여드름이지? 이거 쉽게 2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드름이 아프거나, 두 번째, 붉고 산처럼 올라와 있거나. 제가 여드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런 여기 영상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압출을 하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내 피부가 찢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흉터가 안 남게 잘 아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를 만드는 나쁜 행동들이랑 같이 영상 끝부분에 어떤 피부 관리를 같이 해주면 좋을지 추천 피부 관리도 알려드릴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레고! 나니. 첫 번째, 유성 성분이 많은 화장품 바르기. 여드름 압출 후에는 특히나 화장품이 중요해요. 압출한 후에 막 피부에 좋다고 영양크림 같은 막 꾸덕하고 기름진 거 이런 거 바르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 모공을 막아버려가지고 2차적인 염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압출 후에 재생크림 발라주는 거는 좋지만 너무 유성 성분이 많은 기름진 그런 재생크림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압출 후에 여드름 흉터는 좀 재생크림에 의지를 하기보다는 다른 거에 더 의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3번째 행동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압출한 곳에 손대기. 이거 진짜 머리는 알면서 손만 몰라. 자, 무의식적으로 피부를 만지는 사람들은 절대 깨끗한 손으로 피부를 만지지 않아요. 예전에 저한테 여드름 관리를 지정으로 받으시던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딱 여드름 관리만 끝나시면은 대부분 관리실에 좀 큰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거울로 피부 상태를 보면서 피부를 그렇게 만져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관리 끝날 때마다 거울 앞에 가시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어요. 얼굴에 손대지 말고 거울 보시라고. 차라리 내가 이 손대는 걸 못 참겠어 하시면은 재생 테이프 붙이세요. 테이프가 상처를 아무는 역할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제가 압출 후에 재생 테이프를 가끔 붙여주는 이유는 분명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의 이 더러운 손으로 압출한 부위를 만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는 거. 실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해요. 여드름 흉터를 만드는 원인 중 진짜 열의 9은 자외선이야. 피부 재생이 나이가 들면서 혹은 유전적으로 더딘 이유도 있겠지만 비교도 안 되게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에요. 우리 압출하면은 대부분 압출한 자리 붉게 되잖아요. 그거 빨간 게 고동색으로 혹은 갈색으로 변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드름에 선크림 안 좋지 않아요? 네, 안 좋아요. 근데 자외선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면은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 꼭 꼼꼼하게 이중세안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앞에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촬영하면서 한 가지가 또 생각났어요. 이거는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압출 직후에 화장하기. 압출한 다음에 우리 피부가 찢어져 있고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쿠션을 발라, 파운데이션을 발라, 심지어 그 압출한 부위 붉어지니까 컨실러 발라, 여드름 짜고 그 위에 두껍게 화장하면은 여드름 또 생겨요. 이미 경험한 분들 많으실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급적이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압출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지금 마스크 때문에 군데군데 좁쌀 여드름이 좀 나는 편이어가지고 자기 전에 딱 압출을 하고 여드름 스팟 제품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확실히 아물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피부과 10년차 피부관리사의 압출 후
후 추천 관리. 저는 압출 후에는 이온토포레시스라는 미백 관리나 LDM이라는 재생 관리를 추천해드려요. 먼저 이온토포레, 이름 너무 기니까 그냥 이온트라고 할게요. 이게 미백과 재생에 좋은 비타민C를 피부 속에 침투하는 관리인데, 주의사항이 압출한 직후에 바로 이 관리 받는 거는 완전 비추. 이게 전류를 사용하기도 하고 비타민C가 산성을 띠는 아이여가지고 압출하고 받으면 죽어. 장난 아니야. 압출하고 2일 뒤부터 받으면 돼요. LDM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한 관리인데, 초음파로 피부세포를 운동하게 시켜서 빠르게 재생을 도와주는 관리예요. 이 두 가지 관리가 압출 후에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거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추천! 나니. 자, 오늘은 여드름 압출 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랑 추천해드리는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른 피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영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두 가지를 개선시키면 여드름 흉터 잡을 수 있어요. 여드름 흉터 치료의 관건은 예요. 여드름 케어가 아니라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여드름 흉터 편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 안녕 여러분,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깐달걀 피부로 가기 위한 최대의 적, 난제, 여드름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색소는 컨실러로 커버하고 모공은 프라이머로 채워서 가린다고 하지만 진짜 여드름 흉터는 어떻게 가릴 수도 없고 노답이잖아요. 또 흉터 치료 받으러 갔다가 여드름 다시 생겨가지고 혹 때려다가 혹 붙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제가 피부과 유튜버다 보니까 이 여드름 흉터 시술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이 영상 한 편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어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시죠. 레고! 나니. 일단 내 현재의 피부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하시겠지만, 뭐 말이 피부 상태를 봐라 이런 거지 뭐 별거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 얼굴에 여드름 흉터가 생기면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피부색이랑 달라서. 두 번째, 울퉁불퉁해서. 이 두 가지를 개선시키면 여드름 흉터 잡을 수 있어요. 일단 내 여드름 흉터의 색깔을 봐요. 이걸 왜 보냐면은 여드름 흉터 치료의 관건은 스피드예요. 오래된 흉터일수록 시술해서 개선될 확률이 적어요. 근데 오래된 흉터 색깔은 이미 색소가 침착돼버려서 갈색이나 고동색 같은 거무튀튀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여드름 흉터 장기전인데 이거는 더 장기전 될 확률 80%. 이런 여드름 흉터로 인한 색소 침착은 레이저 토닝 등 색소 레이저를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요. 다음으로 빨간색 여드름 흉터. 이거는 좀 갈색보다는 나아요. 압출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흉터이기 때문에 이때 잡아주면은 흉터가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될 확률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이런 붉은 여드름 흉터는 미세한 혈관을 잡아줄 수 있는 V빔이라는 레이저라든지 XLV라는 레이저 등의 이 혈관을 잡아줄 수 있는 레이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거, 자외선 차단제 진짜 잘 발라줘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발라주면은 여드름 흉터가 났을 때 빠르게 색소 침착을 만드는 지름길. 근데 이 두 가지는 얼룩덜룩한 여드름 흉터의 색을 바꿔주는 거고, 두 번째 관건은 울퉁불퉁한 모양이에요. 흉터가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봤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흉터가 있기도 하고, 웅덩이처럼 이렇게 패여있는 흉터가 있기도 하고, 패여있는데 그 상태에서 울퉁불퉁한 그런 흉터들도 있어요. 이런 정도가 심하지 않은 흉터라면은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를 3회에서 5회 정도 병원에서 권장을 해줄 거고, 좀 흉터가 심하다 하면은 서브시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늘로 피부 들쑤셔가지고 여드름 흉터가 차오르게 하는 시술이 있어요. 그거나 TCA라고 하는 약품으로 치료하는 시술을 추가적으로 권장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울퉁불퉁 여드름 흉터가 생긴 거는 그 자리에 있는 피부세포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피부 밑에 여러 시술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재생을 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인 자리가 조금이나마, 그나마라도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막 너무 그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흉터 레이저의 그 원리 특성
특성상 레이저 부위가 재생을 하면 막 탄력도 생기고 모공도 조금 줄어들고 분명 피부 좋아져요. 근데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는 피부가 그렇게 많이 차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게 그 돈 들인 만큼 아무래도 기대가 같이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드름 심하신 환자분들 경과를 봤을 때 그나마 개선이 좀 잘 되었던 거는 TCA였어요. 뭐 도트필, 포인트필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다 TCA라는 산성의 약품을 사용한 거예요. 예전에 그 여름 피부 관리 편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약한 산성분을 바르면은 피부 전체의 각질을 정리해주는 거를 도와주면서 피부 밑에서 피부가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산성분인데 농도를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국소적으로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흉터가 페인 부위에 콕콕 찍어서 묻혀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자리가 빠르게 재생을 하면서 페인 흉터를 개선시켜주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강한 산성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붉어진다거나 뭐 색소 침착이 남는다거나 이 부작용도 꽤 있으니까 시술하시는 원장님이랑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나니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고 싶은데 여드름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제가 여드름 흉터 편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 뭐 화장품을 썼던 병원에 시술을 받았던 여드름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흉터 레이저를 하는 거 꼭 추천.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여드름 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드름 피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열 그리고 자극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드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드름 흉터를 재생시켜준다는 레이저는 열이랑 자극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야 피부가 재생이 되거든. 그래서 흉터 레이저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 얼굴이 좀 붉어진다거나 아니면 딱지가 생긴다거나 이래요. 이 흉터 레이저들이 얼굴 밑에다가 막 열 에너지를 막 넣어가지고 막 빨리 재생하라고 들쑤시거나 우리 옛날에 막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 나면은 딱지 생기고 또 그 딱지가 떨어지면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얼굴에 균일한 상처를 일부러 줘가지고 너 빨리 재생해 이러면서 닥달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열이랑 자극 때문에 막 옆에 있던 피지선이 화가 나가지고 막 피지를 분출하고 여드름이 막 더 생겨버리는 거지. 흉터 레이저 하고 여드름 생기고 흉터 생기고 흉터 레이저 하고 여드름 생기고 또 흉터 생기고 이 시술은 두더지 게임이 아니니까 순서대로 어느 정도 여드름 관리가 돼서 여드름이 가라앉은 다음에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흉터를 잡고 싶은데 여드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여드름이 많은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안 써본 화장품 없고 좋다는 여드름 시술 다 받아봤는데 좋아지지도 않고 막 잠깐 좋아졌다가도 금방 다시 나빠지더라 이러실 텐데 내가 진짜 다 해봤는데 여드름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 하시는 분들은 여드름 케어가 아니라 피부 장벽 케어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물론 모든 여드름 피부가 다 그렇지는 않고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도 너무 다양하지만 이런저런 막 여드름에 좋다는 것들 다 써봤는데 오히려 더 심해진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피부의 장벽이 무너져서 여드름이 악화된 분들일 거예요.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핵심은 이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막 피부 장벽이 약해져 버리면은 주름, 여드름, 색소, 탄력 저하 뭐 등등등등 피부에 막 온갖 나쁜 영향은 다 끼치게 돼요. 다 피부 장벽이랑 연결되어 있어. 피부의 보호막인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세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보호막이 약해지니까 외부로부터의 나쁜 것들이 막 피부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는 보호막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여드름균이 피부 속에서 더 살기 쉬운 환경이 돼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피부 장벽이 수분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분막이 없어지니까 피부가 막 건조해지면서 피지선에 SOS 신호를 보내가지고 피지를 막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부지 피부가 되는 거지. 일단 내가 위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드름 케어 제품보다는 나한테 맞는 수분 라인의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특히 피부 장벽이랑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주시거나 그 외에 뭐 피부 장벽 강화 이런 거를 타이틀로 내세운 화장품을 사용해주세요. 바로 막 여드름의 즉각적인 효과 이건 아니어도 확실하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여드름이 점차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드름 흉터 케어로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화장품 말고 피부과에서 케어를 받는다면은 필링하지 마시고 피부 장벽의 무너짐이 여드름의 원인이라면은 열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관리를 받아야 돼요. 크라이오셀이라는 피부를 차갑게 해주는 관리랑 초음파 쓰는 뭐 LDM이라는 관리 있어요. 필링하지 말고 그 여드름 압출만 해달라고 하고 이 크라이오셀이랑 LDM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정리해드리자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여드름이 악화된 피부라면은 여드름 화장품 사용하지 말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화장품 추천. 피부과 관리는 각질을 벗겨내는 관리보다는 압출이랑 진정 관리 혹은 재생 관리를 같이 해야 하는 거 추천. 마지막으로 여드름 흉터 레이저는 여름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는 아니에요. 해도는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저도 막 열 많고 자외선 많은 계절인 여름에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흉터 레이저가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 딱지 생기는 레이저가 대부분이라 여름에 하면은 좀 홈케어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더워가지고 얼굴에 막 열 그득그득인데 거기에 막 레이저로 미친 듯이 열을 주면 제가 막 여름에 병원에 프락셀 테스트 장비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봤는데 더워 죽겠는데 얼굴에서 막 열이 계속 올라오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다. 결론은 해도는 되는데 홈케어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날 서늘해지면 하자 요겁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여드름 흉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피부과에서 개선되기 어려운 피부 탑 3에 들 정도로 여드름 흉터 피부가 개선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미 피부세포가 죽어버린 부분이니까. 근데 이 여드름 흉터가 나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다 이러면은 미미한 효과라도 피부과에서 자세하게 상담 보고 시술하는 거 추천은 해드리는데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내 흉터가 정확히 어떤 흉터인지 보고 두 번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비교적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흉터 때문에 자신감도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면은 시술 받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런 분들 보면은 막 너무 잘 해드리고 싶고 막 도와드리고 싶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깐달걀 피부 되는 그날까지 뷰티나니는 영상으로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는지 다른 것도 궁금한 건 없는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하나씩 제가 보고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언니 저 외국에 있어서 피부과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바빠서 피부과 갈 시간이 없어요. 피부과 꼭 가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광고 1도 없는 최고의 제품들까지 추천해드리니까 이 여드름 있는 피부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꿀팁 싹 다 담아가세요. 여기 이 후자는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실은 제 주위에 이 여드름 나는 사람들 한 90% 정도는 다 이거 제대로 못해서 저는 솔직히 이 4가지 방법만 진짜 올바르게 잡아줘도 웬만한 여드름들은 싹 다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 여러분, 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피부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2022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고민! 여드름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드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여드름 케어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거나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염증 주사를 맞아라 이렇게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러는 거야. 언니 저 외국에 있어서 피부과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바빠서 피부과 갈 시간이 없어요. 피부과 꼭 가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을 위하여 피부과 가지 않고 홈케어로 여드름 잡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모든 여드름 피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모으고 또 모았고 광고 1도 없는 최고의 제품들까지 추천해드리니까 이 여드름 있는 피부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꿀팁 싹 다 담아가세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여드름 보시러 가보시죠. 레고! 나니 자, 여드름 홈케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좀 찬물을 끼얹는 소리 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피부과 가야 되는 피부 2가지가 있어요, 실은. 이거는 안타깝게 노 익스큐즈야, 노 익스큐즈. 이런 케이스는 홈케어로 뭐 한다고 하면서 좀 꼼지락꼼지락 거렸다가는 진짜로 피부가 아작이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드름이 아니라 알러지, 피부염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붉고 가렵고 따가운 애들이 오돌도돌하게 생기는 현상들이 대표적인데 이거를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생각해서 막 집에서 막 짜고 여드름 제품 바르고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런 피부들은 전문의의 처방과 치료가 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부과 꼭 가세요. 두 번째, 붉고 아픈 염증성 여드름이 너무 많은 경우 누가 봐도 막 여드름 개쩐다 이러는 피부 있잖아요. 이런 피부들은 피부 자체가 연약해가지고 여드름 균들한테 굉장히
굉장히 크게 감염이 된 경우예요. 감염. 일단 전문의랑 상의하에 처방을 받고 약 복용을 하시거나 연고를 발라가지고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게 먼저예요. 이 과정을 안 하면은 이 불이 막 옆으로 번져가지고 더 큰 불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때는 진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홈케어로 여드름 잡는 방법 첫 번째, 열감 낮추기. 여드름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실은 모든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피지들이 폭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열이에요. 대체적으로 얼굴에 염증 여드름 많은 분들 중에 얼굴에 열 없는 사람 거의 없을걸? 피부 진정에 좋은 시트 마스크팩 잠깐 냉장고에 넣어놨다 차갑게 써도 되고 차가운 모델링 팩 써도 좋아요. 아니면 요즘 그 홈케어 기기 많이 쓰잖아요. 홈케어 기기가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냉각 기능의 홈케어 기기는 꽤 좋아요. 그 인터넷에 얼굴 쿨링 마사지 기기 이렇게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괜찮아 보이는 거 구매도 추천해드리고 저는 그 웰로의 핫앤쿨 마사지 기기 있어요. 그거 좀 괜찮더라고. 이게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랑 차갑게 해주는 기능이 둘 다 있어가지고 피부 상태에 맞게 피부 관리할 수도 있어가지고 웰로 거 추천해드려요. 자, 홈케어로 여드름 잡는 방법 두 번째, 똑똑한 화장품 쓰기. 제가 여드름 피부에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 스팟 제품 하나쯤은 꼭 갖고 있으세요. 마치 집에 후시링이나 마데카솔 하나쯤은 무조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스팟 제품 닥터 슈라클의 블루원 그리고 그린2 요거 추천해드려요. 여드름 난 거 딱 발견하게 되면은 블루원 그냥 수시로 잘 발라주고 붉은 거 조금 가라앉고 괜찮아지면은 진정하는 데 도움되는 그린2 좀 발라주고 우리 여드름이 이제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비약처럼 이 스팟 제품 하나쯤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드름 피부에도 건조함 예민함 없이 피지 많고 여드름 나는 피부가 있고 건조도 하고 예민도 하고 여드름도 나는 그런 피부가 있거든요. 여기 이 후자는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화장품을 꼭 써줘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 이 후자의 피부는 이 피부 장벽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면서 피부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고 피부 밖에는 막 세균, 노폐물 이런 애들이 막 드글드글한데 보호막이 없으니 엄청난 공격을 받고 난리가 나는 타입이에요. 제가 이 장벽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게 피부 장벽이 여드름, 주름, 색소, 건조함 뭐라 할 거 없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시술이나 관리 혹은 화장품들을 꼭 써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홈케어니까 시술이나 관리 빼고 화장품으로 제가 진짜 찐으로 좋아해가지고 광명 찾은 제품이 있는데 더센트 베리어 시카 크림. 여러분 진짜 이거 광고 1도 없고 내가 이거 쓰고 지인들 영업하고 다녀가지고 내 주위에 피부 안 좋은 애들은 다 이거 쓰고 다녀. 내가 처음에는 딱 발랐을 때 피부에 이 흡수하는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아, 얘 좀 별로네 이랬는데 이거 바른 날 피부가 건조함도 없고 쫀쫀하고 뭔가 튼튼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러고 다시 제품을 꺼내가지고 안에 성분들을 하나하나 봤는데 안에 성분들이 너무 좋더라고. 진짜 피부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들만 하얗게 가려가지고 고농축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완전 이렇게 모아놨더라고. 진짜 아무따 건조 예민 여드름 피부는 꼭 써봐요. 꼭. 나 이렇게까지 제품 추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혹시나 시카크림 바르고도 그래도 나는 건조한데 싶으면은 요거 크림 흡수를 다 시키고 위에다가 오일을 몇 방울만 더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함을 안 느끼도록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건조 예민 여드름 피부한테 진짜 중요해. 그리고 이런 피부는 향료 피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피부들은 향료 들어간 제품 써도 큰 무리가 없는데 예민한 피부들은 향료에 반응해가지고 여드름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피부들은 향료 성분은 피하기. 자, 세 번째, 홈케어로 여드름 잡는 방법. 세안, 클렌징입니다. 실은 제 주위에 이 여드름 나는 사람들 한 90% 정도는 다 이거 제대로 못해서 여드름 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클렌징이라는 게 피부에 불필요한 노폐물만 닦아내는 거거든요. 진짜 단순하게 화장을 한 요 정도를 했어. 그러면 요 정도만 요렇게 닦아주는 게 자랑 클렌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드름 나는 친구들 보면은 여기 있는 화장을 이만큼만 클렌징을 해가지고 더러운 잔여물이 남아있어.
있어서 여드름이 나거나 여기까지만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클렌징을 해버려가지고 피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져가지고 여드름이 난다니까. 진짜 딱 이 부분만 지켜줘도 여드름 엄청 좋아진다고 내가 진짜 장담한다. 저는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겟 클렌징 윗미 영상을 꾸준하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진짜 올바른 클렌징의 영상들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꼭 보고 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홈케어로 여드름 잡는 방법. 안 만져야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몸을 베베 꼬더라도 여드름 좋아지고 싶으면은 참아야 돼. 막 긁는 거, 여드름 뜯는 거, 여드름 톡톡 치는 거 다 차라리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막 미쳐버리겠으면은 차갑게 해주거나, 이것도 결국은 비추기는 하지만 차라리 얘보다는 손등이 낫긴 해요. 이 손등을 추천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하라는 거야. 차갑게 해주는 게 차라리 좋아요. 예를 들어 간지럽거나 하는 몸의 감각들은 너무 차갑게 만들어버리면은 일시적으로 마비가 돼버리거든. 자, 오늘은 홈케어로 여드름을 잡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4가지 방법만 진짜 올바르게 잡아줘도 웬만한 여드름들은 싹 다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드름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꼭 실천해보고 깨끗한 피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염증 주사에 대한 질문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드름이 났는데요. 여드름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희가 염증 주사 맞아도 돼요? 염증 주사 맞아야 되는 여드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제외하고는 안 맞아도 됩니다. 염증 주사 어떤 여드름에 맞는 건지, 골든타임은 언제인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그 외에 염증 주사에 대한 오해까지. 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상 중 하나가 이 여드름은 짜면 안 됩니다 영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염증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 염증 주사에 대한 질문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질문을 읽어보면 제가 여드름이 났는데요. 여드름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희가 염증 주사 맞아도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본캐 현직 피부과 10년차 실장으로 돌아가 염증 주사 어떤 여드름에 맞는 건지, 골든타임은 언제인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그 외에 염증 주사에 대한 오해까지 싹 다 털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여드름 부시러 가보시죠. 레고! 나니. 자, 첫 번째, 염증 주사가 뭔지 알려드리자면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데요. 대부분 피부과에서 쓰는 제일 조그맣고 제일 얇은 주사기를 사용을 해서 피부 표면에 진짜 조금씩 들어가게 돼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과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 성분, 두 약물을 적절히 희석해서 쓰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비율은 병원마다 달라요. 댓글에 있는 질문 중에 압출을 주사 맞기 전에 먼저 하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하는지 또 아니면은 아예 안 하는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압출을 한다면은 저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기왕이면은 주사 전에 압출을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압출의 병행 여부는 여드름의 상태 혹은 티켓팅한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여드름 필링 관리 이런 거를 막 10만 원 주고 했어. 그러면은 압출도 해주고 염증 주사도 같이 놔줄 텐데 내가 그냥 10,000원짜리 염증 주사만 딱 맞는 거 요것만 결제를 했으면 당연히 주사만 놔주겠지. 일단은 염증 부위를 소독 솜으로 닦은 다음에 엄청 얇은 그 주사기로 피부 얕은 층에 놓게 되는데 약물 들어갈 때 상당히 아픕니다. 잠깐이니까 금방 끝나가지고 좀 괜찮긴 한데 이 시간을 제외하고 약물이 들어가는 그것의 강도만 본다고 하면은 통증이 상에 속하는 편이에요. 상. 특히 여기 인중이나 코나 여기 입부분 요 부위, 여러분 이쪽에 염증 안 나게 조심하세요.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증 주사 맞아야 되는 여드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붉거나 통증이 있고 부어있는 여드름 제외하고는 안 맞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좁쌀 여드름,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거 있죠? 주사 맞아도 절대 안 가라앉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붉음, 통증, 부. 이 3가지가 같이 있는 여드름에만 맞는 겁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가 여드름의 염증 반응의 일환인데요. 우리 막 쉽게 생각하면은 감기 걸렸을 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감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침하거나 막 열나거나 콧물 흐르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기약 먹고
여드름 염증도 똑같아요. 몇몇의 여드름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붉고 붓고 통증이 생기는 거지. 그럴 때 감기 약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염증 주사입니다. 엄청 쉽죠? 그래, 염증 주사 알겠는데 그럼 꼭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안 맞아도 언젠가는 염증이 가라앉아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저는 염증에는 이 염증 주사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염증이 점점 커지는 동안 피부에 입히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염증이라는 게 딱 그 조그만 부위만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염증 나봤던 사람은 알잖아요. 염증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점점 부어오르잖아. 염증이 커지는 동안 다른 피부 조직들까지 같이 데미지를 입어버리고 이 염증이 간혹 산에 불나면 옆에까지 막 불이 번져버리는 것처럼 번지기도 해요. 자, 네 번째, 염증 주사의 골든타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상황이 일어나면서도 막 위에 노란 고름이 조금 있거나 아예 없거나 등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염증 주사의 골든타임은 염증이 생기고 노란색 고름이 생기기 전 그 중간대가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때는 여드름 난 지 한 2-3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많고 막 일주일 이상을 넘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 피부에 원래 있는 면역이랑 여드름균이랑 막 싸우는데 결국은 당연히 우리 피부의 면역이 이기고 여드름균은 죽어버려가지고 그 시체가 쓱 하고 올라와요.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노란 고름입니다. 노란 고름이 조금 있어도 밑에가 아직 붉고 통증이 있고 부어있으면은 죽은 여드름균도 있지만 아직 안에서 싸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늦긴 했지만 이때도 주사 맞아도 돼요. 자, 다섯 번째, 염증 주사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아마 염증 주사의 부작용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주사 맞은 부위가 폐어버리는 현상, 즉 함모를 뜻하는데요. 염증 주사가 들어갈 때 피부의 얕은 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부위가 폐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엔간한 그 염증 주사 폐인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은 다 알아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염증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여서 맞으면 안 된다? X! 아닙니다. 적합한 염증이 있을 때는 빠르게 주사를 맞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염증 주사 스테로이드는 맞지만 스테로이드 절대 나쁜 거 아니고 심지어 염증 주사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극소량이에요. 스테로이드 알러지가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염증성 여드름에 다 맞아도 됩니다. 막 스테로이드에 대한 인식이 거의 막 독극물 수준으로 나빠가지고 제가 영상에도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적재적소에만 사용을 한다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명약이 없어요. 남용되지만 않으면 되고 염증 주사는 전문의의 판단 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니. 자, 오늘은 염증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차근차근 모아서 영상으로 정보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출근이다! 위에 제가 말했던 피부 증상 중에 나는 한 개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주사 피부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사 피부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진짜 쉽게 의심해볼 수 있는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사 피부염은 얼굴에 양상으로 아까 제가 위에 이야기했던 현상들이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 1순위로 꼭 하셔야 되는 건 을 받아야 합니다. 자, 주사 피부염은 피부과에서 열심히 시술 받아도 집에서 홈케어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홍조가 왜 이리 심하지? 나는 왜 홍조 레이저를 해도 효과가 별로지? 오들오들 여드름 나서 여드름 관리 받았는데 왜 점점 여드름 퍼지고 심해지지? 왜 얼굴이 점점 예민해지지? 이런 분들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주사 피부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미용적인 측면으로 홍조만 없애면 되겠지? 여드름만 없애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경기도 우산! 오늘은 나니 맘대로 선정! 착각하기 쉬운 위험한 피부질환 1위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현직 피부과 실장인 제가 팍팍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가 말했던 피부 증상 중에 나는 한 개라도 포함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나니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건강한 피부 만들러
가보시죠. 레고! 나니. 자, 주사 피부염은 굉장히 생각보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겪는 만성 질환이에요. 보통 얼굴이 붉어지거나 혈관이 확장되고 또 막 뾰루지 같은 것도 보이고 가렵거나 막 당기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몸의 내부 또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온도 변화, 면역 반응, 호르몬 등등 여러 가지의 원인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아까 그 증상들이 다른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반응이랑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화장품 잘못 써가지고 접촉성 피부염 생긴 적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반응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피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사 피부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진짜 쉽게 의심해볼 수 있는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사 피부염은 얼굴에 마른 목골 모양의 양상으로 아까 제가 위에 이야기했던 현상들이 생깁니다. 뭐 코, 양볼, 인중, 턱 이런 데 있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부위들, 이런 데가 붉고 오돌도돌하고 화끈거리고 가렵거나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사 피부염을 의심을 해보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보셔야 합니다. 다른 피부 질환에 비해서 저는 주사 피부염을 더 주의 깊게 케어해야 되는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그냥 확장되거나 피부의 얕은 층 위로 올라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안면 흉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주사 피부염의 핵심은 이 혈관 확장 반응과 염증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은 염증에서부터 오는 거 아시죠? 혈관의 건강과 염증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혈관은 우리 몸 전신에 퍼져 있는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부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의 적신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은 내가 조금 의심이 된다 하면은 바로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케어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언니, 주사 피부염은 어떻게 없애냐고? 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주사 피부염 절대 쉽지 않아요. 한 시일 내에 케어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막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좀 각오를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1순위로 꼭 하셔야 되는 건 약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혈관 확장과 염증이 동시에 일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로 막 잡는다고 염증을 잡을 수는 없어요. 염증을 가라앉혀줄 수 있는 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바르시거나 하셔야 돼요. 약 복용하면서 염증을 줄여주고 이 홍조, 혈관들을 잡기 위해서 레이저와 주사 시술을 같이 해줘요. 혈관을 잡아주는 레이저인 V빔이나 엑셀V 같은 레이저를 가장 많이 해주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절대 레이저를 강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약하게, 차분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 홍조 레이저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주사 피부염은 우리 피부에 열 수용체, 그러니까 열에 반응하는 것들, 얘네가 되게 많아가지고 절대 피부에 열감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혈관을 잡는 레이저들이 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의사의 스킬들이 중요한 거여서 주사 피부염은 꼭 잘하는 피부과에서 숙련된 전문의한테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레이저를 해준 다음에 주사는 스킨 보톡스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부가 튼튼해지면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스킨 보톡스는 얼굴 전체적으로 막 주름 펴주거나 팽팽하게 해주는 시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은 스킨 보톡스를 홍조 혈관 확장의 치료적인 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이 명령을 내림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팍 하고 쏘아대가지고 이렇게 제가 손가락을 까닥까닥 움직이게 되는데, 아쉽게도 신경 전달 물질이 좋은 반응들만 뿜어내지는 않아요. 유해한 반응들도 뿜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유해한 것들, 홍조, 가렵거나 따갑거나 하는 증상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만드는 유해한 신경 전달 물질을 스킨보톡스가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홍조나 가려움증, 따가움, 예민함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되는 거죠. 자, 땡! 갑자기 뭐야? 이러고 놀라셨죠? 열심히 스킨보톡스 설명하는데 영상 보니까 호러 영화처럼 나왔지 뭐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사 피부염 보러 오신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지. 이어서 갑니다. 자, 스킨보톡스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한 달에서 3달 사이의 간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의사 선생님이 피부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보톡스는 약간 감기약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감기약 처방받고 또 먹으면 금방 좋아지기는 하는데, 감기약이 감기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몸이 건강하면
피부염은 감기에 안 걸리기 때문에 면역력 같은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근본적인 방법이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스킨보톡스는 지금 심각한 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감기약 역할 같은 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 피부 자체가 건강해야지 주사 피부염 같은 증상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시술이나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사 중에서는 비주란이나 주베롯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일단은 추천드리고, 피부 관리는 단연 LDN 관리 추천드립니다. LDN 관리는 고밀도 초음파인데 이런 주사 피부염 같은 피부에 너무 좋아요. 그 대신 똑같은 LDM이라고 적혀있어도 에너지 출력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요거 영상 한번 보시고 LDM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주사 피부염은 피부과에서 열심히 시술 받아도 집에서 홈케어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그래서 홈케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열감이 가는 거 무조건 금지.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 피부염은 얼굴에 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 열 수용체가 다른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굴에 열감이 가는 거는 무조건 금지예요. 금지. 혹시나 열감이 생겨도 빠르게 온도를 진정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 향료나 알코올 들어간 화장품 혹은 각질 제거하는 거 금지. 주사 피부염한테 제일 안 좋은 화장품 2개. 향료나 알코올 들어간 화장품, 각질 제거하는 화장품. 주사 피부염에 이거 2개 다 쥐약이에요. 쥐약. 진짜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아, 그리고 각질 제거는 닥토하는 거 포함입니다. 닥토 포함. 주사 피부염 닥토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화장품 중에 무향 말고 꼭 무향료로 쓰셔야 돼요. 무향료. 이 내용은 조금 옛날 영상이긴 한데 제가 여기에다가 자세히 담아뒀어요. 너무 내용이 유익하니까 꼭 보세요. 세 번째,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술, 뭐 밀가루, 발효 음식. 발효 음식은 그러니까 뭐 막걸리, 신김치 이런 거 있죠. 묵은지 이런 거 등등.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만약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막걸리 같은 거는 피해주시고, 밀가루 먹고 싶다면은 막 글루텐 프리 제품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먹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스트레스. 실은 스트레스는 좀 솔직히 쉽지 않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실인지라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당연히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저항해줄 수 있는 이 저항도 요거를 올려줄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 섭취나 혈관으로 맞는 주사 같은 거 같이 맞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주사 피부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과 진단을 내리는 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고요. 제가 12년 동안 이 피부 쪽에 계속 종사를 하면서 직접 보고 상담해드렸던 다양한 주사 피부염의 증상들과 해결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피부의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셔서 받아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